당신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흔을 넘어 쉰에 가까워진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당신과 꼭 같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어떻게 중년의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는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뛴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당신의 가슴에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미라라는 여성은 지난 25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만난 남편과의 결혼, 두 아이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언제 자신의 꿈을 포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동으로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만 다니고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났으며 시어머니는 5년 전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찾아온 것은 텅 빈 집과 무의미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닌 엄마, 아내, 딸이라는 역할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55세 생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인공, 성공 뒤의 공허함, 화면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성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서울 강남의 유명한 건축 설계사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명문대 졸업, 30대에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50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에게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전 아내는 당신은 나를 모른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성인이 된 딸과는 명절에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를 비정한 완벽주의자라고 부었고 친구들은 저 남자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준영은 세상이 자신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보니 그것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앉아있는 강남 오피스텔. 그곳은 준영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공이 이런 건가? 라는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인생, 화면 따뜻한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 부드러운 바이올린 음악. 미라와 준영이 만난 것은 아주 우연했습니다. 미라의 친구가 주최한 50대를 위한 독서 모임이라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서였습니다. 그날 준영은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손님으로 와서 설명하고 있었고 미라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미라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건물들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단순한 구조와 효율성만이 아니라요? 준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그 대답 속에서 얼어있던 자신의 심장이 조금씩 녹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다음은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가기였고 그 다음은 강변에서의 산책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미라와 준영의 일상에는 우리라는 시간이 생겨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새로운 나를 발견하다. 화면, 미술관, 박물관, 해변, 영화관 등 다양한 데이트 장면들의 몽타주. 그들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미라는 준영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미술관에 가서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책을 읽으면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영이 묻는 미라, 너는 뭘 좋아해? 라는 간단한 질문에 처음에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강좌도 들었고 오래된 책방에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혼자 전국 여행도 떠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28년을 살다가
이제는 미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영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라와 함께하면서 그는 완벽이 아닌 따뜻함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가 지은 건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공간에서 누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순간을 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미라의 따뜻함이 전염되어 딸과 준영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둘 다에게 생각지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라와 준영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런 사랑도 있네요. 아름답네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젊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년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랑의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미라는 준영에게 당신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다른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상처를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했습니다. 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라의 남편이었던 시간들, 엄마였던 세월들을 모두 존중했습니다. 과거의 미라를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미라를 만든 모든 경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사랑이 갖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욕망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배우는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진정한 사랑입니다. 새로운 내일, 함께 짜는 미래. 화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문화센터로 돌아가는 장면. 이제는 함께 강의를 듣고 있음. 57개월이 지났을 때 준영은 미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었습니다. 둘이 자주 앉던 한강공원 벤치에서 여느 날처럼 햇빛을 맞으며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준영이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라, 나랑 계속 이렇게 살자. 정말 이렇게. 그리고 미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혼자도 행복할 수 있단 걸 알았어. 하지만 당신과 함께면 그것이 행복에서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 우리 계속하자. 정말 계속하자.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화려한 신혼집도 많은 자식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그림을 보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는 것, 미라의 아이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준영의 딸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그리는 내일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랑입니다. 마무리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미라와 준영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따뜻하고 희망적인 음악. 혹시 당신도 마찬가지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혼자라고 생각하셨던 당신도, 성공했지만 따뜻함이 없었던 당신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의 꿈을 잊어버린 채 누군가의 역할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20대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에 만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세요. 당신의 꿈을 다시 꿔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는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마술처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라와 준영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두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멋진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